외장 마이크로 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제품이 아니라 신념을 판다. 제품이 아니라 신념을 판다. 신념을 판다. 바이. 자, 시장 구조. 자, 하이, 하우, 헛. 하이, 하우, 헛. 골든 서클과 시장 구조는 이렇게 시장 구조가 이렇게 제품이 아니라 신뢰를 판다. 신념을. 조직적인 체계와 무질서한 시장이 만나는 장소는 오직 맨 아래층 왓더이다. 회사 제품과 서비스, 마케팅은 모두 왓더이다. 고객과 기업은 왓더에서 만나지만 정작 고객은 와이를 보고 구매한다. 그러므로 왓더층에서 벌어지는 일에 회사의 와이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가 무척 어려워진다. 회사가 작을 때는 창립자가 외부와 직접 접촉하는 일이 많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규모에서는 신뢰할 만한 하우 유형 직원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창립자가 주요 의사 결정을 대체로 직접 내린다. 창립자가 리더가 고객과 직접 소통하고 제품을 판매하며 직원 대부분을 직접 채용한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면 체계와 절차가 구축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하게 된다. 개인이 보여줬던 대의는 서서히 구조된 조직으로 변하며 원뿔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다. 작은 회사는 창립자의 성향을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 그렇기에 창립자의 성향이 곧 회사의 성향이 된다는 말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성공한 기업이 변하는 이유는 뭘까?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있을 당시에 그와 애플이라는 회사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는가? 어떤 차이도 없었다. 리처드 브랜슨 경의 성향과 버진의 성향의 차이가 있었나? 없었다. 회사 규모가 커졌을 때 CEO가 해야 할 역할은 화해를 보여주는 일이다. 화해가 조직 전체에 스며들도록 사람들이 화해를 이해하고 전하도록 화해가 회사 신념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말틴 루터 킹이 자신의 신념으로 사회운동을 주도했듯이 리더는 거리 승세가 아니라 진정한 열의를 불어넣는 화해를 보여주는 일을 해야 한다. 조직이 커지면 리더는 물리적으로 회사의 왓더에서 멀어진다. 조직 외부에 있는 시장과는 더욱 멀어진다. 나는 CEO를 만나면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즐겨 한다. 조직 규모나 구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들은 보통 고객이 아니면 주주라고 답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규모가 커진 회사는 CEO는 더 이상 고객이나 주주와 접촉할 일이 없다. 고객과 주주는 조직 외부의 무질서한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원뿔 모형에서도 드러나듯이 CEO의 역할에서 책임은 조직 외부에 있는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밑에 있는 층 하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하우 어떻게 하느냐, 그 신념을 이루어나갈 팀들. 여기서 문제는 직원들이 화해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느냐다. 골든서클은 생물학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내에서 화해를 담당하는 부위는 감정과 의사결정을 주관한다. 화해를 담당하는 부위는 이성적인 사고와 의료 능력을 주관한다. 내의 생물학적인 특성과 3차원 골든서클을 비교하면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변연계 신피절. 자, 이렇게 이들은 내로 보면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에 해당한다. 회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왓더는 이성적인 사고와 언어를 주관하는 뇌 부위인 심피질에 해당한다. 우리는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일 자체가 어려워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조직도 마찬가지로 화해에 대해서 설명하는 일을 어려워한다. 뇌에서 감정과 언어를 관장하는 부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골든서클은 인간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작용하는 생물학적인 원리와 바탕이 같으며 3차원으로 구현했을 때 원뿔 형태이므로 어떤 조직이든 규모와 상관없이 가장 위쪽에 있는 화해를 시장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수많은 기업이 시장에서 타사보다 나은 점을 찾아서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려고 애쓰지만 사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사업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문제다. 자신의 감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어려운 사람 마찬가지로 많은 기업이 은유, 비유, 심상에 의존해서 메시지를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 기업에 더 좋은 정서, 목적, 대의. 예컨대 국기는 국가관과 신념을 나타내는 사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국기를 따라서 전쟁터까지 간다. 아주 강력한 힘이다. 미군 군복 오른팔에 붙은 성조기를 본 적이 있는가? 그 성조기는 좌우가 뒤집힌 모양으로 붙어 있다.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다. 깃발을 들고 전정으로 진격하는 모습을 오른쪽에서 보면 깃띠 들려서 휘날리는 국기가 좌우로 뒤집혀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성조기를 그대로 붙였더라면 전진이 아니라 후퇴처럼 보였을 것이다. 국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어서 몇몇 사람은 국기 모두 금지법을 통과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들이 지켜자 한 것은 국기를 만드는 원단이 아니라 국기 해설을 그저 재산 손괴로 보아서 관련 부분을 발휘한 것도 아니다. 국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인 국가의 와이를 지키려고 한 것이다. 와이. 위대한 소통 같은 로널드 레이건은 상징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982년 그는 국정연설이 진행되는 하원 본회의장 2층에 영웅적으로 행동한 사람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달의 영웅 초청 전통이 시작이 되었다. 낙천적인 에너지가 넘쳤던 레이건은 미국의 가치를 상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영웅으로 초청받은 사람은 레니 스코트리 공무원. 그는 초청 며칠 전에 플로리다 항공 추락 사건 때 헬리콥터에서 떨어진 여성을 구하려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었다. 레이건은 이 사건을 예를 들면서 말을 행동과 가치로 옮기는 이론엔 깊이가 있다고 말했다.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말을 이어갔다. 미국의 전성시대는 지나갔다. 미국의 정신은 무너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기에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레이건은 스코트닉을 용기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대부분의 회사에는 로고가 있지만 이것을 의미 있는 성격으로 만드는 것은 거의 없다. 신념을 전하는 데 서투른 회사의 로고는 아무 의미를 가지지 못할 때가 많다. Why? 자, 할리 데이비슨이 Why의 명화성 How라는 행동 원칙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징의 역할을 로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신념을 가시적인 형태로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면 상징이 될 수가 있다. 이라크에서 투표 참여를 떠드는 잉크 묻은 손가락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 어른들의 이층 버스나 카우보이 모자는 국가 문화를 상징한다. 국가 상징을 만들거나 인식시키기 쉽다. 각 나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온 고유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상징의 의미를 정하는 주체는 회사나 조직이 아니다. 그 의미는 무질서한 시장이자 확성기 외부에 존재하는 집단이 정한다. 구장 앞에서 소개한 애플의 TV 광고로 돌아가보자. 광고를 본 사람에게 질문하겠다. 여러분은 광고를 보고 애플과 기업의 제품을 떠올렸는가? 아니면 광고에서 느껴지는 감성이 마음에 들었는가? 혹은 광고 문구가 와닿았는가? 당신이 만약에 맥을 사용한다면 광고가 마음에 들었거나 심지어 광고를 보고 소름이 돋을 수도 있다. 이 반응은 애플의 Y와 당신 사이의 연결고리를 변연계가 본능적으로 감지했다는 증거이다. 변연계가 마음의 확성기 가장아래 층에서는 조직이 신념을 표현하는 방식이 나와야 한다. 회사가 하는 말과 행동은 표현 수단이다. 오늘날 많은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과하게 비중을 두고 있다. 수익을 빨리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성기 맨 아래층에는 세상과 소통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 제품으로 매출을 신장시킬 수 있지만 이것으로는 고객의 애정이 생기지 않는다. 사실 회사는 고객이 아닌 사람에게도 충동심을 끌어낼 수 있다. 나는 애플 제품을 사기 한참 전부터 주변에 이 기업을 칭찬하고 다녔다. 하지만 실제로 몇 번이나 구매해서 사용하던 특징 컴퓨터 브랜드를 두고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애플이 그토록 대단히 충성 고객을 확보한 까닭은 명확성, 행동 원칙, 일관성을 지키기 때문이다. 애플은 회사 규모를 키운 것이 아니라 확성기에 더 또렷하고 큰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다. 애플을 열렬히 지지하는 팬들이 자신을 별명으로 칭하는 것은 이들이 기업의 Y에 공감해서 각자의 신념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애플은 프로모션과 파트너십에도 Y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Y. 애플이 사람들은 Y로 구매를 결정한다. 애플은 신념과 일치하는 말과 행동으로 고객을 모은다. 만약에 워트가 신념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아무도 당신의 Y를 모를 것이다. 결국은 가격, 서비스, 품질, 기능, 혜택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상품으로만 경쟁하게 된다는 뜻이다. 애플의 확성기는 크고 뚜렷한 소리를 낸다. 그리고 뛰어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Y의 규모 확장은 우리는 하우와 와트를 개선하고도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끊임없이 주시한다. 컨퍼런스에 참석하거나 책을 읽고 인류와 친구와 동료에게 의견과 조언을 구하며 기업 문화가 뛰어난 한 회사가 있다. 그 회사 직원들에게 회사의 가장 좋은 점을 물으면 그들은 회의실마다 탁구대가 있어서 좋다고 한다. 여러분 회사에 탁구대를 쓰자면 기업 문화가 향상될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이는 그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성과가 뛰어난 조직의 화트나 하우를 따라 한다고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앞서 언급했던 페라리와 혼다 비교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회사의 좋은 문화라도 다른 회사에서는 좋지 못할 수 있다. 모범사례라고 해서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와트나 하우만 보아서는 안 된다. 와트와 하우가 Y와 일관성을 이루는 자가 중요하다. 그래야 모범사례가 될 수 있고, 그렇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당신이 마트 가기 전에 자신의 화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 어땠을까? 화이가 건강 잘 챙기나 몸에 좋은 행동하기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동일한 조언을 받더라도 당신은 라이스 밀크와 샐러리만 샀을 것이다. 두 가지 신념에 맞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조언이 나보다는 뜻은 아니라 그저 당신에게 맞지 않는 조언이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라 한다 하지만 Y에 비추어서 의사를 결정하면은 선택 과정에서 필요한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 Y. 물론 방금 설명한 사례는 이상적인 개념이므로 현실에서 항상 이렇게 행동할 수는 문제 없다. 초콜릿을 케이크를 먹고 싶다면 먹어도 된다. 뚜렷한 Y가 있다면 내 행동이 신념과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기원하는 일과는 다르다. 당을 보충하는 일이 나의 Y가 맞지 않는다면 그 후에는 만회하고자 Y를 추구할 것이다. 많은 회사가 기회를 발견했을 때 이를 절대적인 성공과 돈을 여겨 가치를 부풀리거나 잘못 활용하고 결국 회사 가치마저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들은 초콜릿 케이크를 보고 참지 못한다. 반면에 Y로 시작하면 어떤 조언이 잘 맞으며 어떤 결정이 균형을 무너뜨리는지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 여기서 샐러리 테스트의 좋은 점이 드러난다. 이후 테스트에서 내가 당신의 Y를 임의로 정하자 뒷부분을 읽기도 전에 당신은 샐러리와 라이스 밀크만 사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기존이들은 Y를 제시하자마자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바로 알아챘다. 이것이 바로 Y의 규모 확장이다. 그것이 바로 규모 확장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신뢰하는 기업은 마크 루비는 좋은 아빠다. 그는 두 딸인 루시, 소피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는 아내 클로딘과 루시를 친구네로 데려갔다. 마크는 집에서 5살 소피를 돌봤다. 나무 위에 오두막을 오르내리며 루시와 한참 놀아주느라고 피곤해진 마크는 소파에서 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는 소피의 집중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TV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 집에서 진작 DVD 2장이 있었다. 둘 다 제목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만화 영화였다. 올드니와 어린아이를 키우는 친구들에서도 이런 영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마크는 소피에게 만화 영화를 틀어주고 방에 들어가서 다른 영화를 볼 셈이었다. DVD 둘 중에 하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의 만화였고 다른 하나는 디즈니 만화였다. 마크는 둘 중에 무엇을 골랐을까? 당신이라면 무엇을 고르겠는가? 답이 매우 뻔해서 질문 자체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재미삼아 상황을 살펴보자. 두 DVD 모두 만화 영화였고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적합한 등급이었다. 케이스에는 추천사가 2개 적혀 있었다. 유일한 차이는 우리가 디즈니에서 나온 DVD를 신뢰한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디즈니는 완벽한 회사가 아니다. 가끔 경영이나 리더십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주가가 하락할 때도 있다. 게다가 소송이 휘말리지 않는 날이 드물 정도이다. 오로지 월스트리트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고약한 회사와 함께 싸잡혀서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디즈니를 신뢰하나? 디즈니는 명확한 화해를 지닌 회사다. 선을 정지하고 나름대로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샐러리 테스트를 통과한 기업이다. 이렇게 길을 잃은 도전, 외면하는 고객은 폭스바겐 채식주의를 소화하는 히피족 이상을 상징한다. 2004년 폭스바겐이 $7만 상당의 고급 모델을 출시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차에서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꽃병을 부착한 뉴 비틀로 알려진 폭스바겐이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같은 최고급 자동차와 경쟁하려고 페이톤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335마력 V8을 엔진을 장착한 페이톤은 에어 서스펜션과 4톤
자동 온도 조절 같은 최고 기능을 자랑했다. 심지어 좌석에 안마 기능까지 있었다. 이 차는 놀라운 성과였다. 승차감이 우수하며 도로에서 괴물 같은 힘을 내뿜었다. 다른 고급 브랜드 동급 모델로 능가할 정도였다. 평론가들 반응도 좋았다. 하지만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다. 뛰어난 성능과 각종 기능을 갖춘 데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기술로 제작된 차인데 구매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는 페이톤이 폭스바겐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었다. 페이톤 출시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폭스바겐 신념과 어긋나는 행보였다. 독일어로 국민차라는 뜻인 폭스바겐은 수세대에 걸쳐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차를 만들어왔다. 폭스바겐이 평범한 사람에게 힘을 주는 회사의 상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폭스바겐은 보통 사람이 살 수 있는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해서 대의를 실현해왔다. 그런데 딱 한 번 그동안의 신념과 다르게 행동한 이 일로 폭스바겐은 완전히 균형을 잃고 말았다. 대리 MP3 플레이를 출시한 사례나 유나이티드 항공이 저가 항공상의 테드를 출범한 사례와는 달랐다. 사람들은 델과 테드의 Y가 무엇인지를 몰랐다. Y가 알려지지 않았으니 두 기업의 Y에 어떤 감정도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와트의 수준에 맞춰서 타산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넘어서는 일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Y가 명확했던 폭스바겐이 신념에 완전히 위배되는 와트를 생산한 것은 다른 얘기였다. 폭스바겐은 셀러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토요타와 혼다는 폭스바겐보다 이 현상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품군의 고급 모델을 추가하면서 각각 렉서스와 어큐라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다. 토요타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합리적인 가격을 추구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은 상태다. 토요타는 저렴한 자동차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그러므로 고급차를 만든다고 해도 같은 로고를 들고 판매하면 고객이 높은 가격을 부담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예상했다. 렉서스는 고급 자동차지만은 토요타의 화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와트이다. 렉서스도 토요타와 여전히 같은 대의를 추구한다. 유일한 차이는 대의를 실현하고자 생산한 와트이다. 다행히도 이후에 폭스바겐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며 아직도 화의를 명확하게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이른바 시장 기회를 잡기 위해서 화의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자주 하면은 화의가 흐릿해지면서 고객에게 영감을 주지 못해서 충성심을 끌어내는 능력마저도 약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자.